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엄상백과 소영준 선수의 불펜행. 자, KBO 리그 후반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몇몇 팀들의 좀 선발진 교체를 단행을 했는데요. 자, 리그 1위 하나이글스는 엄상백 선수를 불펜으로 돌리면서 황준서 선수를 5선발로 낙점을 했고요. KT 위즈 같은 경우는 소영준을 선발해서 중간 게투로 이동시키면서 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팀 모두 지금 후반기 이 장기 레이스를 염두에 두고 둔 전략처럼 보이는데 뭐 이 두 팀의 공통점이라면은 확실히 이제 선발 투수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미 뭐 로테이션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불어서 불펜을 좀 강화하고자 이런 생각을 통해서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두 팀 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결정이 아닌가. 네.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 같은 경우는 먼저 엄상백 선수가 이 전반기 때 네. 1승밖에 챙기지 못하면서 78억 원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인데 너무나 좀 아쉬운 성적이다 보니까 네. 고민도 많았을 텐데 결국에는 불펜행을 김경호 감독이 선택을 했네요. 그렇죠.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사실 이제 황준서 선수가 2군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다음부터 투구 네. 내용이 좋아졌죠. 그리고 네.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 등판에서 7회 1사까지 던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아마 그 경기가 김경문 감독이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상백 선수도 이제 워낙 부진하고 또 사실 이 하나 팬분들한테 많은 좀 원성을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게 약간 좀 찡하긴 했는데 내 다시 잘 던지면 선발로 복귀시켜 주세요. 또 그리고 이 선수의 몸값이라든가 네. 이 선수의 경력을 따지면 당연히 복귀를 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은 황주 선수 본인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한 자리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성적을 내면서 그걸 영원히 역시 황준서는 지난해 1순위 1번 지명 다워 이런 모습으로 자리를 차지하느냐.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엄상백 선수를 이 선수의 체급이나 몸값 생각하면 계속 불펜으로 쓴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투수가 넘쳐나는 거를 거부할 감독님은 아무도 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고민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 이런 거죠. 달리는 말에 다시 채찍질을 좀 해보자. 아. 그러니까 지금 4경기 반으로 승차를 넓히면서 전반기를 끝냈는데 네. 우리는 결코 안심하지 않아. 끝까지 더 승차를 벌리든지 확실하게 1위를 굳히는 작전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이번 저는 이런 보직 변경에서 느껴졌습니다. 예. 네, 이제 어제였었죠.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엄상백 선수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김경문 감독 스타일이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스타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니었었을 것 같은데 양해를 구했고 여기 뭐 기사로는 상백이도 기꺼이 수락을 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또 선발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야 김경문 감독이 이렇게 좀 선수들한테도 직접 이렇게 양해를 구할 정도 좀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뭐 엄상백 선수는 어쨌든 대우를 받고 온 선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또 예우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다른 팀에서 KT에서 수준급 선발 투수로 활약을 했던 선수고, 네. 그리고 뭐 하나가 데려올 때는 어쨌든 선발 로테이션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업그레이드하려고 이 선수 데려왔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뭐 후반기 들어서 좀 계획이 좀 바뀌긴 했지만. 저는 뭐 이게 마지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상황 봐서 나중에 또 엄상백 선수가 분명히 또 로테이션 들어와서 네. 힘을 보태는 그런 순간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롱 릴리프로도 또 잘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한 특정 선수의 성적을 위해서 팀이 뭐 야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전반기에 워낙 고전을 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변화 주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예. 엄상백 선수가 뭐 KT 시절에 거의 늘 선발로만 활용됐지 불펜에서 이렇게 올라온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황준서 선수가 한 시즌 이렇게 뭐 선발로 돈 적도 없고 이제 KBO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선발로서의 로테이션을 어떻게 잘 돌아줄 수 있을지 특히나 지금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체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맞아요. 후반기 때 나오다 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약점이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보완이 네.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뭐 고교 시절에도 네. 좀 시기마다 기복은 있었어요, 이 선수가. 네, 그래서 프로에 와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느냐, 좀 꾸준함을 어떻게 갖춰가느냐가 황준서 선수의 과제인데 네. 이제 본인이 또 그걸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류현진 선수가 쉬는 날만 되면 그렇게 먹인다고 뭐 음식을 계속 체중 좀 입이 부리려고. 짧다고 네. 그러는데 본인이 네. 성공하고 싶으면
쑤셔 넣어야 됩니다.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체중도 좀 불리고 근육도 네. 좀 키우려고 했다고 하는데 뭐 근데 이렇게 쉽게 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네. 네. 그러나 뭐 좀 가능성을 또 보여줬고 이제 선발로서 로테이션을 좀 잘 돌아줘야 되는 황준서 선수인데. 근데 이게 저도 이해라는 게 여러분 뭐 지금 뭐 제 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데뷔하던 모습을 생각하시면 네. 그때 제가 되게 마른 모습을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제가 젊었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제가 절대 양을 적게 먹지 않았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도 뭐 라면 2-3개 삶고 거기다 밥 말아 먹고 그 살이 안 찌더라고요. 황준서 선수가 아픔을 알고 있는데 네. 열심히 노력하시죠. 저처럼 되고 이제 배도 나오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저희는 지금 나이 때문에 나이 살로 뜨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데 지금. 네. 자 그래서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직 병역을 했습니다. 황준서 선수를 이제 선발로 김영우 감독이 쓰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엄상백 선수를 불펜으로 돌렸고 KT도 지금 소영준 선수를 네. 의외에 요즘 전반기 7승을 기록한 선수인데 네. 불펜으로 돌리겠다 이강철 감독이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야, 이 소영준 선수 아무래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것 때문에 관리 차원이겠죠. 아무래도 이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은 네. 좀 의아해요. 왜냐면은 전반기 소영준 선수가 7승 2패의 평균 자책점이 2.87이었습니다. 아우, 그야말로 네. 뭐 토종 선발 투수 중에 최고급 활약을 했죠. 퀄리티 스타트도 13번이나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16번 중에 13번 QS라는 선수를 그런 선발 투수를 불펜으로 돌린다? 네. 사실 좀 이해하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누구보다 KT 내부에서 소영준 선수의 현재 컨디션을 잘 알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리고 지난해 수술해서 재활하고 돌아왔고 올해까지도 어찌 보면 재활 시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KT가 내부적으로 올해 소영준 선수를 두고 정해놓은 이닝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이닝을 초과할 수 있다. 계속 로테이션을 돌면은 그 이닝을 초과하게 된다. 그런 게 만약에 내부적으로 나왔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령 소영준 선수가 97과 3분의 1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근데 KT 구단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올해 소영준 선수의 이닝이 뭐 115이닝이다, 뭐 네. 110이닝이다, 혹은 120이닝이다. 이러면 이제 로테이션 돌면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영준을 던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왔다면은. 지금 이런 판단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나. 그리고 배재성 선수가 이제 상대에서 돌아왔고 네. 또 패트릭 머피도 합류를 했으니까 아마 저는 머피가 이제 일단 패트릭 선수가 일단은 중간 등판을 하면서 빌드업을 하다가 선발로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쯤 서로 이제 소영준 선수와 배턴 터치 하지 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KT 같은 경우는 뭐 6선발도 가능한 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소영준 선수를 좀 그렇게 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즌 내내는 아니고 일정 기간은 6선발로도 가능하죠. 네. 이번에 들어 이제 배재성 선수가 사실 뭐 롱맨 역할을 하다가 지금 선발 투입하는 모습을 전반기 막판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배재성 선수도 충분히 선발 자리 다시 돌아와도 문제 없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강철 감독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결국 소영준 선수를 불펜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명분은 분명합니다. 작년에 수술 때문에 돌아와서도 불펜을 던졌었고 네. 또 그 전에 던진 이닝 다 감안을 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120이닝 정도를 한 개, 130이닝은 안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선발로 몇 경기밖에 못 나간다. 근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는 KT가 저희가 그때 전반기 결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펜의 뎁스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맞아요. 손정현 선수가 부상으로 내려간 이후에 더 좀 두텁기가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투수 박영현 선수에게 그 부담이 그대로 돌아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많이 의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소영준 선수를 보호하고 이런 이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네. 그거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강철 감독님이 과연 불펜의 소영준을 어떻게 돌리느냐. 만약에 이 선수가 이닝 수는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연투, 뭐 2연투, 3연투 나오고 소영준 선수는 아시다시피 데뷔할 때부터 선발로 뛰던 선수예요. 그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부상에 돌아왔기 때문에 빌드업을 해주기 위해서 불펜으로 쓴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계속해서 선발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막 연투에 노출이 되거나 네. 또는 지나치게 긴 이닝수라든가 많은 등판을 하게 됐을 때는 이거를 과연 저희가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님이 과연 그 말씀은 소영준 선수의 쓰임새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연투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한 경기에 있어서 소영준 선수가 선발 이후에
어느 순서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아마 작년에 소영준 선수가 가을 야구에서 보여준 그 퍼포먼스. 중간 투수 나와서 네. 퍼포먼스를 아. 이강철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잊기 힘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워낙 좋은 공을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소영준의 관리 측면도 분명 있겠지만 전력 강화 측면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결정은. 그래서 박영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 박영현 앞에 놓을 확실한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작년에 보여준 소영준의 또 중간 투수로서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두루두루 고민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정말 만약에 네. KT가 올해 소영준의 이닝을 120이닝으로 제한한다고 했다면은 네. 저는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네. 돼야 된다고 봅니다. 120이닝 지켜주되 어쨌든 선발을 주로 했던 투수니까 네. 연투도 최소화하고 네.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윈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우려는 돼요. 네. 그나마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건 이제 손동현 선수가 이제 복귀가 네. 지금 좀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네. 손동현 선수 돌아오고 박영현 선수가 있으면 그 소영준 선수한테 조금 몰릴 것들이 좀 이들한테 갈 테니까 네. 좀 소영준 선수가 그렇게 많은 아니, 부담을 가질까? 손동현 선수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게 네. 순위상으로는 KT도 뭐 이제 5위로서 끝을 냈어요. 네. 전반기를. 근데 그동안 이게 따져 보면은 원정현 선수로다가 김민수 선수가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성동현 선수의 공백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전반기 막판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박영현 선수가 더 힘들게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이강철 감독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동현 선수가 돌아와서 정말 예전에 했던 것처럼 8회를 확실하게 네. 그리고 7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주는 역할이 돼야지만이 박영현도 살고 소영준도 산다. 그리고 이강철 감독도 웃는다. 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양상문 투수 코치가 있고 뭐 KT 같은 경우는 이강철 감독이 워낙 투수 조련을 네. 잘하는데 관리에 있어서는 양 팀 모두 하나 KT 다 지금 투수 쪽을 잘해주지 않나요? 좀 일단 뭐 관리는- 투수 쪽 지표는 네. 네, 전체적으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라고 봐요. 네. 이제부터는 정말 치열하게 순위 싸움을 하는 시기고 경기 운영하는 모습도 보면은 전반기 후반기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투수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과감하게 기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가 진짜 뭐 운용도 중요하고 선수들의 이런 스태미너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진짜 이제부터는 지혜롭게 운영하는 팀이 저는 그렇죠. 목표를 이룰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팀 모두 좀 선발 쪽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제 불펜으로 간 엄상백과 소영준이 어떠한 활약을 펼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